여러분 예전에 이런 말 많이 했었죠. 왜 이 세상에 믿을 수 없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거짓말, 두 번째가 새빨간 거짓말, 세 번째가 통계. 이런 말 하고 그랬었습니다. 근데 최근에 와서는 특히 이제 경제계에서 이런 말 하지요. 중국에서 나오는 경제, 뭐 생산, GDP, 인구, 출생률 통계 다 가짜다, 다 가짜. 북한에서 나오는 통계는 믿을 게 하나도 없다. 소련 통계, 아이고. 소련 통계. 예전에 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? 비가 온다고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라. 실제로 비가 오는지. 중국에서는요, 여러분, 인구 통계를 내면은 각 지역별로, 각 성별로 자기네 성에서 인구를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베이징에서 취합을 하잖아요. 취합을 해놓고 보면은 국제기구가 추계하는 이 인구보다 막 1.5배 막 이렇게 많은 겁니다. 그래서 깎아내려야 돼요. GDP, 국내 총생산, 이것도 각 성별로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총체적으로 이 경제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가름할 수 있는 게 그 총 생산이 된 GDP잖아요. 그래서 각 성별로 나온 거를 다 취합을 해보면은 이게 전국 GDP보다 더 큰 겁니다. 멀리 갈 거 뭐가 있습니까? 코로나 통계. 전 세계 보건기구가 중국에서 발표하는 통계는 하나도 안 믿어요. 어느 날 자기네들은 갑자기 제로, 코로나 환자 제로. 수백만 수천만 있는 도시가 갑자기 코로나 환자 제로. 아무도 안 믿었지 않습니까? 중국에서는요, 리커창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. 리커창 총리 때 리커창 지수. 그래서 그 베이징 당국이 발표하는 통계는 하나도 믿지 말고, 그러니까 외부 기관들이 중국 경제를 좀 가늠을 하고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인지, 내후년에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외부 전문 경제 기관들은 이걸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. 아무리 중국 당국의 통계가 엉터리 뭐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아이고 이 거짓말 어쩔 수가 없네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뭔가 예측을 해야 될 때 다음 세 가지를 봐라. 그게 철도 물동량, 전력 소비량, 은행 대출, 증감. 철도 물동, 전력 소비, 은행 대출. 그래서 이게 리커창 지표인 겁니다. 이 보조 지표를 봐라. GDP가 어쩌고 저쩌고 뭐 경제 성장률이 뭐 7.5%니 뭐 5.6%니 8.5%니 그건 보고 치워버리고 철도 물동량을 보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하다. 이런 거였거든요. 그런 일이 북한과 중국에서만 벌어지는 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쪽 얘기할 거 하나도 없다.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루어진 일이다. 그중에서도 이 주택 가격, 아파트 가격의 그 바닥 정책을 세우는 데 쓰였을 주택 가격 동향에 관한 지표가 통계가 다 엉터리였다. 특히 국토교통부가 여기 위에 청와대가 있고 그 밑에 국토교통부가 있고 그 밑에 부동산원이라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각가지 부동산 통계를 내는 곳입니다. 현장 조사를 다 나가가지고 전국 조직입니다. 실제 가격, 거래 가격 다 조사해서 그래서 지난주, 이번 주 주별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증감 지세를 보이는지를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조사하라고 만들어 놓은 기관인데 여기에서 나온 통계가 전부 다 엉터리였다는 거 아닙니까? 어떻게 엉터리냐? 청와대가 불러가지고 어쩌고 저쩌고. 야, 이게 가격이 많이 올랐어. 너 죽을래?
현장에서 실제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지난 몇 달 사이에 부동산이 뭐 50%막 이렇게 천정부지로 올랐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턱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들었습니다. 관계 당국에서 지난 1년 동안 14%가 올랐습니다. 그러고 있었던 것이지요. 그런데 알고 보니 부동산원, 옛날에 부동산 감정원이라고 했었습니다. 이 부동산원 그 내부에 직원들이 있잖아요. 그 사람들이 1,000명이 넘는다고 그러죠. 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? 청와대가 내리 누르는 것, 국토교통부가 내리 누르는 것 다 기록해 놨다는 거 아닙니까? 그 부동산원이 봤을 때는 국토교통부가 상급기관이거든요. 근데 국토교통부에서 전화를 딱 거는 겁니다. 부동산원한테. 누구누구 국장이면 국장, 과장이면 다음 주에 국토교통부에 좀 오셔가지고 왜 통계가 요따구로 나왔는지 설명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찬바람이 부는 거죠. 그쪽 부동산원에 계시는 분들은 목이 10개쯤 되시는 모양이죠. 인사철이 곧 다가오는데 어째 부동산이 자꾸 오르는 걸로 나와요. 청와대에서 매우 심기가 안 좋으신데 그래서 그쪽 노조에서 오히려 반발을 했었는데 그 노조에서 반발마저도 다 뭉개고 말았다. 이제 이런 겁니다. 그래서 그때 압력을 받았던 그 국토교통부 간부들의 말 있잖아요. 이런 것도 다 기록을 해놨다는 거 아닙니까?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은 무슨 말을 했는지,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, 고위층 반응이 어떻다고 했었는지 기타 등등 다 적어놓은 겁니다. 자기 살공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적어놓은 거죠. 또 좋게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. 국토교통부에서 막 흥분해가지고 어떤 중간 관리가 이쪽 부동산원에 걸어서 막 전화를 할 거 아닙니까? 그러면은 지시를 말이죠. 저쪽에서 지시 내린 것을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지시를 받아 적는 거로는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녹음을 해놓는 겁니다. 왜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로 이렇게 뭐 사오라고 시켰을 때 그 녹취를 왜 해오느냐면은 흥분된 목소리로 빠르게 지시를 하니까 뭐도 몇 개 사오고 뭐도 몇 개 사오고 뭐도 몇 개 사오고 뭐도 몇 개 사온다. 운전하다가 그런 전화 받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? 다 잊어먹고 또 다시 전화 걸어서 물어볼 수는 없고. 그러니까 전화를 할 때마다 녹음을 해서 뭐를 시켰는지를 정확하게 심부름하기 위해서 녹음을 해놨다는 거죠. 그게 이제 증거가 되고 있는데 부동산 온 사람들도 비슷한 경우가 있는 겁니다. 저쪽에서 하도 요구사항이 많고 반응이 많고 매달 달 부동산 가격이 어디 그다음에 어느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다 이렇게 지시가 막 이 아라리 콜콜이 여러 군데 있을 거 아니에요. 그거 어떻게 다 기억을 합니까? 그러니까 다 적어놓거나 녹음해놓거나 메모를 해놓는 거지요. 그대로 이행을 하려고. 근데 그게 지금 감사원 감사 결과로 엉터리 통계가 어떻게 조작됐는지를 밝히는 그 증거가 되고 있는 겁니다.